4월 2일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밤을 잊은 공개방송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내용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소리 없는 창과 방패의 전쟁이에요. 2020년 2월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은 매우 격한 급락 현상이 진행되어져 왔어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밤을 잊은 그대 공개방송, 지난 이제 공개방송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급락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되게 되면 이와 같은 급락 현상은 반등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한 이유는 숫자로 표현되어져 있는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을 통해 분석하면 직접 눈으로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이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왔었고, 특히 이제 3월 13일에는 아리랑 뉴스에 제가 직접 출연을 하게 됐고, 그 공개 방송, 생방송을 통해서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후에 반등 국면이 진행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을 공유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 과연 2020년 2월과 3월에 급락 현상이 진행되는 기간에 이와 같은 국가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국가의 주가 지수들이 같은 기간에 똑같이 급락을 나타내고, 또한 글로벌 금융상품들을 보게 되면 금융상품의 속성과 투자하는 그 투자자들의 속성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비슷하게 연동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같은 기간에 여러 금융상품과 여러 국가의 금융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복수의 투자 기관들을 합쳐서 핫머니라고 통칭해서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핫머니들은 2020년 2월과 3월에 급락을 만들기 전에 이미 2019년 11월과 12월에는 주요한 국가의 주가지수를 물가를 고려했을 때 과도한 상승을 만들어 왔었고, 이러한 기간에 주요한 금융상품들은 과도한 상승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6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핫머니는 글로벌 금융시장 속에서 과도한 상승을 만들기도 했고 과도한 급락을 만들면서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천당과 지옥을 만들었어요. 이들이 이와 같이 주요한 국가의 주가지수를 한 번에 연동돼서 움직이게 만들고 여러 금융상품들을 연동돼서 움직이게 만드는 데는 막강한 자금력이 기반이 되지만, 이들이 또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상품인 미달러 선물이라는 상품이 그 운영의 핵심인 주체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핫머니는 건들지 말아야 될 그 성역의 영역을 건들게 됐어요. 즉, 미달러 선물 가격을 변동성을 너무 키우게 되게 되면 인류의 물물 교환 과정 속에서 족에서부터 돌, 바위 등등 여러 가지를 사용해 봤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보편적인 지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상품은 금이었어요. 금 다음으로 인간이 만든 화폐 쪼가리 중에서는 미달러가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데, 이 미달러의 가치를 너무 단기간에 변동되게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미달러 가격이 단기간에 큰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 인류의 물물 교환 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미달러의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절대 반지를 갖고 있는 그곳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와 같은 미달러 선물 가격의 급등락을 좌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변호사 출신의 미 연준의 파월 의장, 이분은 기존에 이제 금융권에서만 이제 커리어를 쌓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통념적으로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맞서는 기존의 방법들을 뛰어넘어 매우 독창적이고 선제적으로 이와 같은 핫머니들이 만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특히 미달러 선물 가격의 변동에 적절하게 맞서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 파월의 그동안의 통화정책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밤을 잊은 그대 공개방송에서 2019년 4월에 국내 언론들을 보게 되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페드가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8월에 종료를 한다는 뉴스를 접하자마자 이러한 미 연준이 보유자산 매각을 조기 종료하는 것이 글로벌 경제에 어떠한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국내의 언론들 또한 국내의 어떠한 분석기관들도 다루지 않았었던 이 의미에 대해서 4월서부터 지속적으로 공유를 드려왔었고 2019년 8월에 미 연준은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조기 종료를 하게 됐어요. 이 8월을 기점으로 미국 경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미달러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되더라도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이 진행될 때마다 그 대규모 보유자산의 가격만큼의 미국의 시중 달러 유동성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구멍을 파월이 막아버린 거예요. 8월 달에. 그래서 8월 이후서부터 미달러 시중 유동성은 매우 격하게 증가되게 됐고 미국의 물가는 2019년 11월에 드디어 2.1%를 기록하게 되면서 물가 목표 2.0%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는 2.3%의 물가를 또 증가시키게 돼요. 근데 이와 같이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기 나라들의 환율 제도를 미국의 달러를 근간으로 해서 운영하는 중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은행에서 이제 환전을 하게 되면 미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얼마예요? 환율을 이제 물어보게 돼요. 이것은 이제 해외여행을 위해서 묻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물물 교환의 매개차가 인간이 만든 이 화폐 쪼가리가 되게 되고 이 화폐 쪼가리의 교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미국 달러가 되게 돼요. 근데 미 연준이 8월 이후에 미달러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는 쉽게 증가하는 조건을 만들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들도 이 증가하는 미달러의 유동성만큼 자국 화폐 유동성을 늘리게 돼요. 특히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를 일구고 있는 나라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관세 부과를 두들겨 맞고 있던 중이었어요. 즉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에 팔게 되면 관세 때문에 이전보다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와 같은 현상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미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를 약세 구간으로 위치시켜야지 돼요. 근데 미달러 유동성이 8월 이후에 증가되게 되니까 중공은 자국의 위안화 유동성을 더 격하게 증가시키게 되면서 중국의 물가는 2019년 8월 2% 수준에 있던 것이 2020년 1월에는 5%까지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와 같이 2019년 8월 미 연준이 보유자산 매각을 조기 종료한 이후에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돈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받는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계속해서 미달러 유동성하고 동시다발적인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되고 있는데 2020년 2월서부터 미달러 선물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상하다. 미달러 유동성이 이전보다 더 증가가 되게 되면 예전에는 시중에서 요만큼 뿐이 달러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가치가 높았다면 현재는 그보다 많은 시중에서 미 달러를 찾아볼 수 있게 되면 가치가 흔해지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데 미달러 선물 가격이 올라간다.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게 돼요. 그에 맞서서 미 연준은 3월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미달러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정책을 발표해 왔고 3월 31일에는 FIMA라는 이 기구를 만들었어요. 이 기구는 무엇이냐면 미달러 선물 가격이 급등락을 하게 되니까 주요한 국가들이 미달러 유동성 확보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여기에 맞서서 우리가 또 다른 통화정책을 제시를 할게. 미달러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중앙은에 우리만이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근데 미달러 선물 가치가 급등락을 통해서 이 미달러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면 우리가 직접 미달러를 찍어서 대부분의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담보로 원하는 달러를 직접 공급해 주겠다라는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사례가 없었었던 이 기발하면서도 어떻게 보게 되면 매우 무모한 통화정책을 3월 30일 날 변호사 출신의 파월은 금융권의 상식을 깨고 매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표하게 돼요. 이와 같은 미 연준의 변화
통화 정책의 변화가 왜 가면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인지 잠시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문제의 출발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